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시험은 잘 보셨어요? 예. 표정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뭐 첫 시험이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부분들, 틀린 부분들, 그분들 꼭 오답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그 관련 부분들만 다 보지 마시고 관련 부분들만 또 그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번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41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1번에 이제 이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게 옳은 것은 나왔죠. 항상 문제 볼 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본 것인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관할구역에 걸쳤다. 그죠? 그럴 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느냐 그랬잖아요.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과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죠. 근데 기초조사 실시하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죠. 그럼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게 이게 타당성 검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건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장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광역도시계획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시장군수 나오면 도지사 승인 이런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쳤다. 이제 여기서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지정하고 수립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도에 걸쳤을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 그리고 광역도시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참고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 그리고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때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때 그때는 국장이 수립하죠. 그래서 이 수립권자 구분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 자, 요청에 의해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요청이라는 단어 나오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청 나오면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청 나오면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다. 그래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2번. 자, 거기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죠. 기본계획. 1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공지수 하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하고. 근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공청회 개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 생략 규정 없어요. 수립하든 변경하든 공청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시되겠니 타당하면 반영하죠. 공청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근데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하죠. 그런데 몇 년 이내 실시됐다면 5년 내 실시됐다면 적성평가 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적성평가. 그래서 5년 내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이 답이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은 몇 년마다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해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비교하자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숫자 둘 다 5년 2개 나옵니다. 5년 2개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다 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4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인구 7만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10만 이하 시군이니까 7만은 맞죠.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이런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 자, 그 광역도시 수립됐고 그 광역계획 관한의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이래 놔야지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의 수립. 자, 입안과 결정에 대한 내용들 뭐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저 지구기사지 위반권자 물어봤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나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계획 나오면 국가계획 관련됐으면 국장이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처럼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또 관리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시정군수가 즉 관할구역장이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럴 때 국장이 위반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국가계획 그러면 국장, 관리계획 이야기할 때 이 부분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위반권자가 용도적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지구기사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우리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 열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하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 중에 이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죠. 모든 관리계획 내용을 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될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질문은 이 용도지역 나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키워드 딱 잡아주셔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여기를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왜 우리는 기준 나오면 국장이라고 했거든. 그죠? 기준 그다음 국장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기본계획 수립기준, 관리계획 수립기준 다 국장이 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하잖아요. 그죠? 이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여기서는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네,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기준은 니들 조례로 정하라 이 말이에요.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그리고 의견 청취에 필요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대해서 이방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의 위반 제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주민의 위반 제한 뭐 참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 그린벨트는 제한할 수 없죠. 예, 그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기지 산대 입 그랬죠. 근데 용도 구역 중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은 제한할 수 있지만 예, 개발 제한 구역 풀어주세요, 뭐 용도적 바꿔주세요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4번이 답입니다. 예,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 틀린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관리계획 위반 결정자에서 꼭 기억해 놓을 것. 관리계획 내용 중 결정하는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심의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공동심의해야 된다. 위반 결정에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공동심의해야 된다. 예,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지구단위 건축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심의한다. 여러분들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다 맞추셨어요? 예, 세 분 맞추셨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용도 지역. 예, 1번 관리 지역에 대한 세부.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 지역이죠. 관리 지역에 대한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대. 자,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용도 미지정,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간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어느 지역의 규제를 받아요? 예, 용도 미지정일 때 그 토지에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받죠? 자연환경보전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습니다. 예, 규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받는다. 그런데 예,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은 예, 주상공록도 또 막 세분하고 하는데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미세분 시에 규제는 어떻게 받아요? 도시지역에서는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보전 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 좀 받죠? 그리고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보니까 우리 인천시가 관리지역인데 세분되지 않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받아야 돼요? 관리지역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합니다. 미지정, 미세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은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1번이 맞죠? 예, 관리지역은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녹지지역,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받는다. 자, 보시고. 자, 2번은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를 물었죠.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대.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이 많아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이 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관리지역에서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틀렸고.
자, 그다음에 3번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적 한다. 자, 우리 용도적의 종류 목적 물었잖아요. 자, 그죠? 전용 주거적은 주거에 전용되는 지역이죠. 전용 2개 그리고 일반 3개 있죠. 일반 3개 있는데 전용과 일반 주거적의 구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용은 only 주거에 전용되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보호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조. 그래서 전량은 일편단심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층 주택 중심의 편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주거적에 대한 설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편조 나오면 이건 일반 주거적입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러면 전용 주거적이고. 그러면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어디예요? 1종이에요, 2종이에요, 3종이에요. 저층 그랬으니까 1종 일반 주거적이죠. 1종 일반 주거적이죠. 1종 일반. 참고로 1종 전용 주거적은 어떤 지역이에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래서 편조 나오면 일반 주거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적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업적도 여러 번 강조했죠. 공업적은 전일준 나눠지는데, 자,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그리고 일반 공업적 그리고 준공업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전용 공업적은 어떤 적이에요? only 공업이죠.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적은 어디예요?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부 배치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 준공업적은 어디에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도 그리고 업무도 그리고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적이다. 그죠? 그래서 준공업적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요거 바꿔서 물어보면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왠지 준공업적 같아. 그죠? 근데 준공업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공업이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단어 나오면 일반. 그래서 이 공업적의 지적 목적 구분할 때는 중화공업이냐 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이걸로 전일준 찾아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예, 중화공업이냐 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서는 일반 공업적이죠. 자,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잖아요. 바다가 육지가 됐으니까 국토가 됐으니까 땅의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자, 5번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어디다 틀렸습니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다운 용도지역은 내용과 같다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지만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다운 용도지역은 내용과 다르다거나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거나 걸치면 그때는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틀렸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용도지구 종류 목적. 자,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도지구가 9개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 결정된 용도지구. 그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 5개 뭐 있습니까? 경, 방, 보, 치, 계. 경방보치계.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하죠.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이 가능해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자시특, 그죠? 자연경관지구 세분되는 거. 방제지구는 어떻게?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시특 자시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보호 보존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역중생. 예,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그리고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자집, 자집. 그 자가 세 개예요. 자집,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 그린벨트 그러면 집단칠학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주거 개발진흥지구, 공업이나 물류통 그러면 산업, 그리고 관광, 휴양 그러면 관광, 휴양. 여기에 있는 이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복합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주상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해야겠다.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특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세분된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 있잖아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맞나요?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가지 경관 다 왔으니까 시가지 경관지구죠. 시가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수로 시가지 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 아까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녹관농자, 녹관농자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호지구, 역중생 나눴잖아요. 역사문화, 중요시설물. 이것도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이 단어 나오면 제가 뭐 생각해보세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그러면 중요시설물이 아니라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 그래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이런 데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이거 나오면 딱 답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 그러면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가 제한돼야겠어요? 완화돼야겠어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여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4번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한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이 지적 목적에 다 의미가 다 있으니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복합용도지구가 헷갈릴 수 있죠. 자, 복합용도지구는 뭐예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겠어요? 제한하겠어요? 완화한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합개발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 휴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복합용도지구 하면 안 돼요. 복합용도지구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그 안에 주거, 공업, 산업, 관광, 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복합 개발 진흥지구.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맞추셨어요? 예, 한 분 맞추셨네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예, 6번이 좀 어렵죠. 예, 종합적인 문제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죠. 자, 1번. 예, 고도지구입니다. 자, 고도지구 그러면 어디서 행위 제한 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예, 고도지구에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어디다 틀렸어요? 고도지구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또 조심할 것은 초과예요, 미달이에요? 초과. 고도지구는 미달 나오면 안 돼요.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있었는데 지금 고도지구 세분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미달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야 되고 초과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리계획. 또 여기 도시군계획 조례 그러면 안 되고 고도지구는. 그 다음에 2번. 자연환경 보전적 중 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지 않은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자, 우리 원래 자연환경 보전적이 토지 규제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뭐 예,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할 수 있다. 뭐 다른 거 안 된다. 막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적에 제 애인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 애인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자수문해수. 근데 자수문해수는 아는데 왜 나오면 틀린지 모르겠어. 자, 나오는데 자연환경 보전적 중 예, 자연공원법에 한 자연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행위 제한을 받지 말고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 받죠. 무슨 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러니까 예, 2번은 자연환경 보전적 중 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여기가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연공원. 제 애인 이름 따가서 애인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문화재 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양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으면 해양생태계 보호전 및 관련 법률 줄여서 해양법.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개별법 이름 자수문해수. 이거 다시 한번. 근데 이 자수문해수는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우리 법 시행령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근데 자연취락지구는 아까 녹과 농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작하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어제 틀렸어요. 자연취락지구 나오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은 층수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죠. 몇 층? 4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이거 4층 이하만 알고 있으면 맞춥니다.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로 제한된다. 4층 이하. 그러면 관광휴게시설은 건축할 수 있을까요? 관광휴게시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휴게시설도 안 되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4층 이하 1종근생, 4층 이하 2종근생, 뭐 창고시설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도 일정한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광휴게시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4층 이하다, 4층 이하다. 요거 가지고 잘 물어보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농림업용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 우리 시가조정구역이 뭐였어요? 시가조정구역이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하지 마. 개발행위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잖아요. 근데 개발행위 금지지만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 하다가 종기가 났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농림업용시설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받아서 해요. 원래 개발행위가 안 되는데 이런 거 허가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하가 없이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주거적에서는 독서실과 일반 음점은 건축할 수 있다. 자, 우리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무엇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 안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종 근생.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생. 전용과 일반에서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 이종은 안 돼요. 그러면 독서실이나 일반 음점은 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적에서 일반 주거적에서는 독서실, 일반 음점 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니까 요거 안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일종은 되지만 이종은 안 돼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문제는 충분히 용도적 행위자 문제 나올 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맞습니다. 자, 2번 맞추셨어요? 두 분. 좋아요. 두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여기는 이제 대답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되어질 시설이 있죠. 그렇지만 공동구가 설치돼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잖아요. 다만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면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여기서 문제 물어본 것은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의무적 수용이 아닌 것. 뭡니까? 하가죠, 하가.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원래 공동관에 설치되면 들어가는 의무적 수용시설 아니에요. 하수도관 더러운 거, 위험한 가스관은 공동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면 공동관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가는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여기 기억합니다. 나머지들은 전선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것들은 공동관에 반드시 수용되어질 시설들이에요. 하가는 공동관에 수용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많이 맞추셨죠? 자, 그래요. 역시 예상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우리 국토계획법 용어 파트인데 용어에서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 기반시설과 기반시설의 분류. 우리 기반시설이 쭉 46개 있는데 그걸 또 7개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류 자 보겠습니다. 해당 시설로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입니까? 그죠? 주차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 교통시설입니다. 이제 틀리기 쉬운 것 더 첨가한다면 차량 검사 시설은 교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검사시설,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도요? 면허시설도 기반시설이고 교통시설이다. 그래서 요거 빼고 그냥 면허시설 나와도 이건 교통시설로 가야 됩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이다. 그래 보시고 두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까? 방송통신시설은 자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아니죠. 공공문화체육은 공공문화체육이니까 공공청사, 학교, 문화, 수련, 연구, 체육 이런 좀 럭셔리한 것이고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이잖아요. 유통공급시설.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시설, 공급은 공급하는 시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그러니까 이런 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이에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러면 방송국만 머릿속에 이미지 그리면 안 돼요. 통신,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 참고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또 시장 우리 시장 있잖아요. 시장 그리고 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공동구. 이런 것들은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유통공급시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이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방제시설, 재해 대비하기 시설이죠. 하천. 그리고 흐르는 물 담아두는 유수지. 그리고 저수지. 이런 것들은 방제시설이죠. 자, 그리고 4번 공간시설. 공간시설에다 답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간 시설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식 공간, 휴식 그랬죠. 도시민의 휴식. 어디 가서 휴식이에요? 공원, 광장, 녹지, 그리고 유원지, 그리고 공공공지. 공공공지가 뭐라고 했어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쉼터. 건축법으로 말하면 공개공지. 근데 건축법의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설치하지만 공공공지는 기반시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간시설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5개 기억하시라고. 뭐뭐 있어요? 폐, 하, 수, 빗물. 폐, 하, 수, 빗물.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그죠? 폐, 하, 수, 빗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차장,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환경 기초시설은 5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매수 청구는 어디서 나와요?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죠. 자, 그러면 1번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실시 인가를 받았대. 인가 받았는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합니다.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는데, 그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다.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1번은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틀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사달라고 했어요. 그럼 매수 의무자는 삐리리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죠.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개월? 6개월이고,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매수하여야 한다를 물어본 것이지, 그거 꼭 구분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매수 기한은 2년, 6개월 2년, 6월 2년. 여기서는 지금 매수 여부 결정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매수해야 한다를 물어본 거예요? 매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결정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2번이 맞다.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인지 매수하여야 한다는지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방금 전에 매수 여부 결정하라고 해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않겠대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3층 이하에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개발행 허가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3층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다세대 주택은 안 되죠. 3층 이하에 뭐 설치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 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3층 이하에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심하셔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에는 종류가 4가지 있잖아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리고 우리 집, 단독주택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이란 우리 집만 이야기되는 거예요. 시험에 3층 이하에 다중주택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단독주택이지만 다중주택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공간도 단독주택이지만 안 돼. 당연히
공동주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다세주택이니까 공동주택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란 우리 집만 말한다. 우리 집만 말한다.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안 된다. 우리 집만 말한다. 주택은 우리 집만 말한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설명.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가능하고 또 3층 이하에 뭐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매수가 거부되면 사달라고 했는데 그 시설부지에서 3층 다 뭐든지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죠. 3층 이하의 일종근생. 일종근생은 다 돼요. 자, 매수 청구인데 매수 거부되면.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죠. 2종 근생도 설치할 수 있어요. 예,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2종 근생 3층 이하로. 그런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안 되는 게 있었다. 네 가지 기억하셔야죠.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 되는 것. 단 무엇은? 어둠은 제외한다. 어둠은 제외한다. 어둠이 무서워요. 그랬지. 어둠의 시설은 제외한다. 자, 어둠 4개 뭐뭐 있어요? 우리 밤에 가는 거. 단란주점. 그죠? 또 안마시술소. 또 노래 연습장. 이런 거 밤에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 고시원도 어두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 그래서 2종 근생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세대 주택이 틀렸어요. 공동주택이니까. 네, 기본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비집행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지문이 틀렸어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매수무자가 다른 사람은 채권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일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다 틀렸습니까?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매수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지급할 수 있다. 자, 매수 청구를 했는데 그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면 이때는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2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10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하면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더라.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왕 개발을 때 잘하자. 그래서 개발. 그럼 1번은 관광특구네. 관광특구는 개발되는 지역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예요? 하회한다예요? 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은 몇 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도시가 아닌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그러면 3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시행됐어요. 그럼 우리는 계획대로 개발을 하니까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계획대로 개발해야 하니까 이쁘죠. 이쁘니까 건축기준 완화해 주죠. 그런데 도시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되는 규정 맥스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건폐율은 얼마예요? 건폐율은 150% 이내 1.5배 완화합니다. 용적률이 얼마예요? 200% 이내. 그래서 건폐율 1.5배. 즉 1.5배라는 것은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요 문자 숫자 잘 바꾸니까 꼭 조심합니다.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배. 그리고 용적률은 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조심하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배지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는 포함될 수 있다. 자, 답은 여기는 3번이고, 자, 여기는
포함될 수 있다지. 여기를 배치 형태 색채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에서는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배치 형태 색채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예요? 기용이는 데리고 다녀야 된다. 기용이는 이거는 의무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의무.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용이 뭐예요? 건물의 용도 제한. 근데 용도 제한 딱 나오면 뭐 나머지 따라 붙는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내용 물어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느냐. 요 문구 조심하세요. 배치 형태 색채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의무적하고 이 부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역 계획 다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은 제한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기지산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정리하시고, 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제 물어보기가 힘드네요. 대답을 안 할 것 같은 왠지 그런 불길한 느낌이. 예, 불길한 느낌이. 자, 그 다음에 11번. 개발행위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같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죠. 근데 시험에는 허가 받는 행위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자, 그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세요. 자, 1번.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려고 그래요. 확대. 그럴 때 허가를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느냐. 경미한 사항이니까 허가 안 받고 통지만 하면 되느냐.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았는데 지금 5%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허가 받아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확대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돼요. 자, 뭐가 포인트죠? 확대는 5%라도 확대는 경미한 게 아닙니다. 5% 범위 내에서 축소가 경미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그리고 사업 면적,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이런 건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경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이 커진다든지 5%라도 확대되는 것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확대는 축소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이 부분 꼭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1번 틀린 것은 확대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1번이 틀렸죠?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확대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분할한대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공공용지로 분할하게 하는 건 좋은 뜻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공공용지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토지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자연환경 보전적. 어디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요?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녹관차에서.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1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자, 쌓아둔 행위를 적치라고 그러죠? 적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잡종지가 되니까. 그래서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그래서 저기 자연환경 보전적에서는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되죠?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적치는 허가사항이. 근데 어디에서 적치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물건을 농사질 땅이잖아요. 농림지역은 물건을 적치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1월 이상 적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인지 녹지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지역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적이니까 1월 이상 쌓아도 되는 허가 받는다. 맞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녹지 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인데 이런 녹지 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녹관농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녹관농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가능. 근데 여기서 제가 조심할 건 뭐라고 했어요? 비닐하우스라도 요놈 제외한다는 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제외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전답 사이의 지목병 수반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원래 형질 변경 허가 사항이잖아요.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잡종지가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인데 경작을 위해서 전이나 답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이야기예요. 잡종지에다가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해서 전답으로 이렇게 변경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경작을 위한 경우지만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지만 단 무엇은 전답 사이에, 전이나 답이나 이건 농경적 지목이니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는 겁니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에 전답 사이 이 말 안 나오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 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들 이제 어떤 부분들이 틀리기 쉬운 부분인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이미지 머릿속에 개념이 딱 박혀 있어야 문제 풀겠죠.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겠다. 그죠? 예, 개발된 지역이에요. 예, 개발될 지역이에요. 이미 개발된 지역인데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곤란한 지역인데 계속 개발에 허가해 줘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잖아요. 우리 6명이 지정하잖아요. 시장군수가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구역이 3개 있잖아요. 그 3개는 그 어느 것도 승인제도가 없습니다. 승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지사의 승인받는단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승인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심의 지정 고시해요. 두고 별도로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향후 3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30% 초과할 거 예상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 나오면 국장에 정하는데 그때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가 2년 20 요 숫자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2년 20. 자, 향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수도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또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데 도로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그래서 뭐와 관련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왔을 때 숫자 나오면 묻지마 다 2년 20, 2년 20.
여기는 2년 20이에요. 다 2년 20. 3년 나오면 안 됩니다. 2년 20. 그래서 이런 숫자가 틀렸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기준을 정해줄 때 나오는 숫자들은 다 2년 20이다. 자,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 50%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 강화해 주게 한다. 자, 개발밀도가 높으니까 건폐율 용적을 강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규정에서 뭐 강화합니까?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최대한도 50% 강화 없어요. 용적률 최대한도. 공간적 가치를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그래서 건폐율 최대한도 50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주민 의견 청취한다.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 게 요 놈이라고 그랬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있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기준 나왔잖아요. 기준. 너무나 쉬웠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은 국장이다. 기준은 국장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요?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기획부 정리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개발법도 하겠습니다.